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처보건상권 교육등급화 기반 상인대학을 강의하게 된 송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상인분들께서 우선 상인으로서 활동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더 잘하시겠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저대로 또 우리 상인분들께 더 좋은 점을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원래 그 교육 자체를 백화점에서 교육을 제일 많이 해요. 백화점에서 CS 교육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우수하게 우리 백화점에 오시는 고객분들이 지갑을 열어야만 백화점 매출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제 원래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6년,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7년 전에 대전시에서 백화점만 활성화를 하면 되겠냐,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백화점만 강의하지 말고 전통시장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시청에서 요구가 와서 그때 이제 2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이제 박도일 팀장님도 그때 그 2년으로 만났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전쯤에 제가 우리 결처본 시장에 와서 그때는 좀 다른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온라인 마케팅하는 이커머스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커머스라고 해서 우리 왜 방송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거 있죠? 네, 그때 강의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오셨던 분. 혹시 저 기억나시나요? 아니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에 뭐 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확 늙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한 4년 만에 이렇게 세월을 전통으로 딱 맞아갖고 확 늙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때 안 늙은 얼굴인데 뭐. 안 늙은 얼굴인가요? 그땐 좀 그땐 좀 어렸나 봐요. 본인이. 네, 좀 어린 것처럼 보여요. 완전 젊어. 온라인 교육, 이커머스 교육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K-마케팅 교육입니다. 요즘에는 마케팅에도 이제 K자 붙이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에 K에 쓰나고요? 아니 K-팝, K-팝 이라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K 코리아를 말하는 거. 편리한 지불 결제? 코리아. 저희가 교재할 때 약간의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봐주시면은 될 거예요. 저희가 초반 교재고 저희가 다음번 할 땐 다음 교재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K-마케팅이 없는데? 없어. 편리한 지불 결제만 있고 K-마케팅이 없네요. 저희가 처음에 결제 만들었던 게 중간에다가 지금 다시 만든 거라서 편리한 지불 결제. 이게 초안까지 처음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가지고 그럼 제가 그냥 오늘 네. 이상 결제를 하는 거 하면서 같이 네. 저기 원래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 제안이 들어왔던 거는 K-마케팅하고 편리한 지불 결제하고 두 가지인데 처음에 K-마케팅하고 두 번째 시간이 편리한 지불 결제라고 저희가 전달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바뀌어서 우선 편리한 지불 결제부터 먼저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까지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때 K-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K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했잖아요. 그 K가 무슨 약자일까요? 코리아. 그렇죠. 우리 결처보건 시장 상인분들은 너무 스마트하세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한테 갔더니 K가 뭘까요? 그랬더니 킹이래. 킹 왕이래. 왕. 크니까요 왕. 근데 그게 아니라 K-마케팅의 K는 코리아예요. 자, 코리아 마켓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트레디셔널 마켓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마켓 시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K-마켓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시장으로서의 색다른 면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면을 갖고 있다 해서 K-마켓이라고 큰 범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편리한 지불 결제를 하는데 우리 매장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 매장에 포스기 다 있죠. 예. 결제 어떻게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 원입금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하죠. 카드랑 현금 다 같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입금도 하죠. 그리고 휴대폰만 있어도 다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현금 아니면 카드 둘 중 하나밖에 안 됐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 스마트폰 앱으로 다 결제가 돼요. 편리한 지불 결제라는 거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QR 코드로 해서 우리 QR만 있으면 찍어 갖고 하는 거. 예전에 제로페이 기억나세요? 예.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편리한 지불 결제라는 큰 범주예요. 앞으로는 우리 스마트폰 말고도 이 와치 있잖아요. 와치로 지금도 와치로 결제되는 거 아시죠? 와치로 결제 해보신 분? 해본 사람만 해봐요? 와치로 결제하세요? 마취가 있어요. 아 와치는 없지만 포스기가 와치를 인식을 하죠. 휴대폰으로 하잖아. 그렇죠. 휴대폰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지불 결제를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한 지불 결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 간편 결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4페이지에. 자, 여기서 혹시 처음 보는 게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북, 페이코, 엘페이, SK페이, 올원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처음 보는 게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다 처음 봐요. 다 처음 봐요? 똑바로 말해. 자, 다 처음 보신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상인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온라인 결제를 아직은 안 해보셨다.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거에 있어서 온라인 결제는 아직 안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결제를 안 해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네. 전통시장은요. 전통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금 결제. 보수적인 결제가 우선시 돼요. 보수적인 결제들이. 그리고 계좌이체 정도가 돼요. 계좌이체 정도와 현금 결제 그리고 카드 결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은요 다 전자결제라고 하는 거, 즉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필요한 오프라인으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결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결제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럼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직접 면대면 결제하니까 난 얘가 필요 없어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로 점점 우리 결제가 편향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인분들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께 이 회사들에서 스티커가 하나씩 나갈 수가 있어요. 스티커가 하나씩 나가면서 저희 카카오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해주세요 하면서 점점 지금 도심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느냐 하면 포스기에 이런 것들을 바코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서요. 점점 얘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페이예요. 네이버페이가 점점 그렇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해요. 여기 네이버페이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원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원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현금이라고 안 넣어놨잖아요. 신용카드 안 넣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간편결제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 기기 이용의 대중화가 됐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거래 금융거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오픈하지 않더라도 그날 쉰다 하더라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 그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간편결제라는 건데 한국이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스마트폰하고 휴대폰 보급률에 있어서 한국이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근데 저는요, 약간 제 자랑을 하면은 저는 호주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호주에서 학교를 나왔고 약간 그래서 약간 영어 발음이 살짝 있어요. 호주에서 나왔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가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니라 이제 영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현금을 많이 쓸까요? 카드를 많이 쓸까요? 현금을 많이 써요. 현금을 많이 써요. 그럼 하나 더 질문. 여러분들 댁에 가면은 집 문 열 때 어떻게 열어요? 번호키 띠디디 눌러서 열어요? 열쇠로 열어요? 띠디디. 그쵸? 띠디디. 그래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키라고 하는데 띠디디로 열어요? 외국은 아직도 열쇠예요. 외국에 있던 친구들이 한국에 와갖고 살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다가 다시 본국 가잖아요?
불편해. 적응을 못해요. 불편해.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맞아. 그렇잖아요. 한국은 열쇠 없어도 번호만 알면 들어가요. 제가 우스개로 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저 군대가 있을 때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탁 나왔는데 저희 집이 키를 바꿨어요. 못 들어. 열쇠로 갖고 다니던 전 입대할 때 분명히 열쇠였거든요. 본가에 딱 갔더니 웬 판때기 하나 있어요. 띠디디야. 이게 뭐지? 열쇠를 갖다 들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머니 전화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안 받으세요. 아버지도 안 받아요. 못 들어가. 아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 여행 가셨어. 전화를 안 받아. 저는 그 집 앞에서 그 번호키를 보면서 계속 누르고 있었어. 제 생일,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제 동생 생일 다 집어넣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차 번호였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까지 40분간을 가만히 거기서 그거 누르고 앉아 있었거든요. 또 3번인가 4번 누르면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5분 동안 기다려야 되죠? 자,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누구에게나 다 키가 공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편리하다는 건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요. 당연히 간편 결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발달했죠. 이게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한국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해요. 성향을 분석해요. 근데 한국인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할 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은 항상 새로운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예요. 굉장히 도전 정신이 많아요. 개척하려고 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을, 여러분 감기약 뭐 드세요? 감기 딱 걸리면 약 가서 딱 먹는다. 뭐예요? 한콜, 판피린, 젠탁, 타이레놀 되게 많죠. 재밌는 거는 외국에 나가잖아요. 딱 둘밖에 안 먹어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러면 그게 좋아서요? 아니요. 약을 바꾸는 게 싫어서. 새로운 약을 도전하는 게 두려워서. 내 몸을 아스피린에 적응했는데 새로운 약에 판콜에 적응하는 게 두려워서. 그만큼 그쪽은 충성도가 높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는 개척을 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제로페이 같은 이런 이 간편페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언제 전통시장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빨리빨리 하시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몰라도 아우 나 그거 몰라. 우리 가게에 포스기냐 그거 하나면 돼. 해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딱 왔는데 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고. 카카오페이 아는데 우리는 아직 기계 없어.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현금으로 하든가 계좌이체 할게 이렇게 하는데 카카오페이 하려고요. 그게 뭔데? 그게 뭔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딴 데 갈게요. 손님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우리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카카오페이가 뭐야 그거? 그러고 넘어가는데 손님은 그걸로 해서 나가요. 그 손님이 500원을 쓸지 1000원을 쓸지 10만 원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 대응 자체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간편 결제라는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전자금융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어요. 공인인증서 우리 계속 썼잖아요. 은행 가갖고. 은행 가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야 돼. 뭐 해야 돼. 지금 공인인증서 쓰시는 분 공인인증서 쓰신다. 아직도 은행 가서 하신다. 두 분이나 돼요? 은행 가서 안 해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요? 네. 우리 나머지 분들은 공인인증서 안 쓰셔요? 쓰셔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공인인증서 쓰는 분과 안 쓰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공인인증서 쓰시는 분은 큰 돈 만지는 분. 안 쓰는 분들은 작은 돈으로 여러 번 분산하는 분. 되게 특이해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그래요. 공인인증서를 아직까지도 계속 신뢰하고 쓰시는 분들의 특징은 큰 돈 거래를 뭉퉁뭉퉁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스마트폰 인증서로 하는 분들은 작은 금액으로 많이 움직이세요. 자주 움직이세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혹시 맞나요? 예. 그래요? 제가
헛다리 짚고는 아니네요. 자, 연고 찔렀어. 네, 전곡을 찔렀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 쪽 다 돈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도 안 쓰고 스마트폰도 안 써요. 그냥 카드만 써요. 매달 결제일만 힘들어요. 월급이 들어왔다가 쓱 가요. 쓱 쓱 지나가. 숫자만 남아 이렇게. 자, 금융기재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서 혁신을 촉진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렵죠 말이 어렵잖아.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있던 것도 그대로 쓰고 새로 나온 거는 더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있던 거 쓰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야 이제 안 써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 쓰면서 새로운 걸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건데 자 간편결제라는 거에 있어서 선택이냐 필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간편결제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가 돼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간편결제라는 걸 할 때 우리나라 자 네이버페이라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이버페이 노란색이 카카오페이예요. 자 네이버페이 가입자가 몇 명이에요? 3천만 명? 3천만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몇이죠? 5천만 정도 돼요. 그쵸? 지금 인구가 좀 줄었어요. 4,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4,800만 중에서요 응애응애하는 깐난쟁이 애기들 빼고 노인네도 빼고. 어르신들 빼고 거의라는 얘기. 경제활동하는 친구들, 청소년들, 아동들까지 포함하면은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결제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토스 볼게요. 토스가 몇 명? 1600만 명. 토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토스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그렇잖아요? 3년 만에. 자, 여러분들 네이버랑 카카오는 나온 지가 벌써 근 20년이 다 돼요. 20년이 다 돼 3천만 명이 됐는데 토스라는 게 나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600만 명이면은 앞으로 얘네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앞서가겠죠. 또는 얘들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거의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페이하고 페이코는 BC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BC카드에서 나온 거. 자, 거래액을 한번 볼게요. 거래. 자, 가입자는 3천만, 1600만인데 중요한 거 거래액을 보세요. 네이버 얼마? 16.3조 원, 16조 3천억이에요. 카카오는 50조. 우리가 무시했던 토스는 49조. 사용하는 사람은 16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래되는 금액은 동일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라고 하는 거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36조. 자, MAU라고 하는 게 Monthly Active Users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로 쓰니까 되게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하니까 좀 있어 보이나요? 있어 보여. 아 그래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자, Monthly Active Users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매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입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매월 실제로 쓰는 사람들, 얘를 이용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네이버가 1100만 명, 카카오가 1900만 명, 거기다 토스는 1000만 명. 오, 20%. 그럼요. 단순히 가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결초보온 시장의 상인분들, 우리 사장님들 매장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간편결제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간편결제하고 하면 좋은 점?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지갑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요. 제가 지갑을 들고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명함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갑을 안 들고 다녀요. 옛날에는 지갑 안 들고 다니면 뭐였죠? 남한테 빌붙는 사람이었어요.
지갑이 없네? 이러면서 뭐 사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이 와치만 있으면 다 돼요. 결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자, 지갑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포스기로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현금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갑이 필요하겠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지갑이 필요 없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간편 결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이라면 똑같은 요 광천수를 산다면 간편 결제가 있는 곳에 사면은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끝인데 얘를 하려면은 카드로 해야 돼요 하면은 지갑도 들고 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편한 데 사는 거예요. 가격도 근소한 차이밖에 없다. 또는 똑같다면. 그렇기 때문에 간편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간편 결제, 즉 스마트폰으로 하는 결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 쓱이라고 하는 거 있죠. SSG. 그 다음에 페이, LG페이, 뱅크월렛이 있는데 사실 위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밑에 페이코나 쓱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많이 해요. 특히 쓱은 수도권이 많이 해요. 근데 수도권 밖으로 나오면 쓱은 조금 덜해요. 조금 다른데 위에 있는 삼성, 네이버, 카카오는 전국이 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없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애플페이. 사과가 아니라 휴대폰 애플 있잖아요. 휴대폰 애플. 그 애플에서도 현대카드랑 같이 해갖고 출시가 됐어요. 애플페이까지.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이게 해외 생활하다 보면은 이 애국주의가 되게 커져요. 해외 생활하다 보면 애국주의가 커져요. 사실은. 왜냐면 외국 나가 살다 보면은 이제 없지 않아 인종차별 받거든요. 인종차별 살짝 받아요. 어떻게 받냐?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옆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아시아계 눈치 젖었다고 이렇게. 이게 약 올리는 거예요. 대놓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가방 메고 학교를 막 가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가게 그 카페 같은 데서 가끔 제가 사러 가요. 커피 마시러. 저 손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 일하는 바리스타애가 저를 보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저는 좋게 생각해야 되는. 좋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니까 피곤한가? 좀 피곤한가? 나 손흔드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모티콘 생각. 이모티콘. 알고 보니까 이게 아시아인 비하. 아시아 애들은 눈치 젖었다 이거 비하하는 거. 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알고 난 다음에 그 가게 지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손가락 욕을 했어요. 가운데 손가락 펴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카페를 아예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를 가면 걔가 침 뱉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애플페이라는 거 자체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애플페이를 대한민국에 상륙을 시켰어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애플페이를 하겠다 기다린 사람이 1,600만 명이 넘어요. 삼성은 3천만, 4천만이 될 때까지 간 시간이 꽤 걸렸는데 애플은 단 이틀, 3일 만에 됐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애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젊은 인물이 다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젊은 놈들이. 근데 저도 찔리는 게 저도 애플 갖고 있어갖고 저도 찔려요. 자, 그 간편 결제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거야. 여기 다음 페이지. 아까는 방금 전까지는 한국을 봤어요. 이번에는 해외를 볼 거예요. 해외를 봤더니 자,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는 아마존, 알리, 애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애플, 그 다음에 구글, 페이팔. 자, 여기서 전통적인 건 바로 페이팔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페이팔. 페이팔이라는 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구글은 많이 들어봤어요. 구글은 들어봤어요. 구글은 사이트니까 많이 들어보죠. 근데 페이팔은 어떤 때 나왔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건 살 때, 한국에서 외국 물건 지불할 때, 우리 직구라는 표현 많이 쓰셨죠. 직구라는 게 처음에 한국에 막 회자될 때 그때 페이팔로 결제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언제예요? 1998년도. 제가 대학을 1997년도에 들어갔거든요. 1997년도에 들어갔는데 1998년도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야 은행 갔더니 뭐 페이 모시기인가로 갖다 해야 된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페이 모시기가 페이팔이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 네.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오래된 역사 갖고 있는 애가 이용자 수는 267만 명밖에 안 돼. 이거 전 세계 상대로. 전 세계. 자, 아마존은 3,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네이버 페이 몇 명 쓴다고요? 3천만 명. 3천만 명. 한국은 네이버 페이 한 개 나라에서 3천만 명 쓰는데 아마존은 전 세계 상대로 해서 3,300만밖에 안 써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한국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외국은 아직도 열쇠를 키로 하고요. 아직도 현금 결제예요. 카드 결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외국에서는 어찌 보면 간편 결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우리처럼 이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보수적인 결제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보수적인 결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딱 오면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플 다운받는 거. 간편 결제 서비스 어플 다운받는 거. 왜? 편하니까. 써보니까 편하거든요. 안 들고 다녀야 되잖아. 지갑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혹시나 지갑을 도둑 맞을 수도 있죠. 소매치기나 이런 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플 다운받아서 그걸로 결제하는 거에 이제 재미를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다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현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봐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보은에 오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보은의 특산물이 뭐예요? 대추. 대추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다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중국 애들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애들이 한국 대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냐고 그랬더니 한국 대추를 먹으면 감기 걸렸을 때 좋대요. 감기 걸렸을 때 좋다고 그러면서 대추를 많이 먹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밑에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보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요건 보셨나요, 화면? 혹시 스마트폰으로 결제해 보신 분?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간편결제란이라는 거에서 판매자에 대한 혜택을 한번 볼게요. 판매자 혜택. 자, 판매자 혜택에 소상공인은 가맹점 수수료가 0% 무료 또는 0.5%. 0.5%예요. 가맹점 수수료가. 여러분들 카드 수수료 얼마예요? 그렇죠? 2.4, 2%, 영세상인 같은 경우는 2.1, 뭐 1.8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한데 얘는 얼마예요? 제일 비싼 게 0.5예요. 0.5%. 자, 모바일 간편 결제 이용 증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갑 안 들고 다니니까. 제로페이 가맹점용 웹사이트. 이거는 약간 불편해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 아시는 분 중에 진짜 이분은 이분 산에 들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산에 들어가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카카오톡을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이 다 카카오톡하고 본인은 늘 문자만 하셨대요. 다운로드 안 받고 카카오톡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니까 단체톡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하다 보면 동창회에 갔는데 다 카카오톡으로 동창회 공고를 하잖아요. 공지를. 본인만 문자 쓰니까 답답해갖고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엔 깔았대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카카오톡 네이버라는 거, 카카오 네이버페이라는 거를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잠재적인 고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간편 결제하는 거 QR로도 가능해요. QR로에서 금액 확인해서 바로 보내죠. 저도 대전에서, 제가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에서 왔는데 저도 대전에서 카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카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저는 이제 거기 늘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카페에 일하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점장님, 우리는 카카오페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토스페이 돼요 안 돼요?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말 있죠. QR 있잖아. QR이 되시라고.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계좌번호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QR코드 프린트 해놨잖아. 그것만에 결제하시라고 그래. 왜? 편해요. 저희 카페 손님들 중에서 20%가 초등학생이에요. 카페 초등학생이 오거든요? 어떻게 봐? 카페 초등학생 오면 안 돼요? 오죠? 와갖고 애들 되게 웃겨요. 초등학생들 와갖고요. 뭘 먹고? 초코라떼, 아, 라떼. 초코라떼, 딸기라떼 이런 거를 여름에 되게 웃겨요. 여름에 이게 딸기라떼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들끼리 와갖고 야 내가 이거 한번 쏠게. 지네반 애들 데리고 와서 내가 한번 쏠게.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지들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둘씩 와갖고서요. 나란히 이렇게 4명이서 앉아요. 그래놓고 커피를 딱 사갖고서는 지들끼리 먹으면서 야 내가 이거 샀으니까 니들은 다음에 떡볶이 사 막 이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 좀 춥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추운 날에는 와갖고 따뜻한 초코라떼 있죠? 그거 놓고서는 그거 지들끼리 마신다니까요? 그거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결제를 전부 다 카카오페이예요. 전부 다.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현금을 주면 현금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뺏길 수도 있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려고 딱딱 그렇게 맞춰서 용돈을 아이들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그렇게 사니까. 그럼 우리 결처보험 시장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잖아요. 손님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QR코드로 앱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비자는 포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를 해서 판매자한테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카드에서 나온 결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복잡하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간편 결제는 뭐가 필요하다? 핸드폰, QR코드. 핸드폰과 QR코드 두 개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편 결제에서 간단한 비밀번호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 서비스를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제 방식이고 뭐 얘기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청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아니 우리 박도일 팀장님 저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순간 긴장했고 왜요? 쉬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집중해서 그래 알겠어요. 자, 신용카드는 민간 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급 결제 수단. 이거는 대한민국일 경우에 가능한 얘기예요. 신용카드가 대한민국은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간편 결제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효과예요. 최적의 장소예요. 자, 정부 정책, 소비자 사용 편리성에 따른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고 제일 중요한 거 가맹점 수수료가 0%. 공짜예요. 가맹점 수수료 공짜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는 우리나라한테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신용카드 회사.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가 뭐뭐 있어요? 그쵸. 네. 자, 우리가 뭐 현대카드, 우리카드 이런 거 말고 신용카드 회사라고 하면은 BC, 비자, 마스터, 아멕스 요 4개가 거기다 유니온페이. 유니온페이는 중국 거예요. 비자하고 마스터는 미국 거예요. BC는 홍콩 거예요. 우리 거 없어요. 우리가 BC 카드는 한국 거라고 국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든 건 홍콩이 만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니까 지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나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비되는 거예요. 근데 비자나 마스터나 유니온페이 그다음 아멕스는 미국 거예요. 대표적인 미국 거. 아멕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사용하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미국 애들이 지들 우월주의가 있어요. 아멕스 하면은. 근데 이거를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린 거예요. 자, 그 카드사들이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거잖아요. 그럼 그 카드 수수료는 어디로 갈까요? 외국으로 나가요.
대부분 나와요. 아까워 죽겠네. 아까워 죽겠어. 맞아요.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카드 결제가 1년에 얼마 될까요? 많이 크잖아. 무지 많을 것 같아. 무지 많을 거죠. 자, 간편 결제를 봐도 50조예요. 한 회사가. 간편 결제가. 카드는 얼마나 많겠어요? 훨씬 넘죠. 자, 그 중에서 1%만 해도 얼마 있어요? 100조라고 하면은 100조에서 1%면 1조예요. 1조가 그대로 가는 거죠. 야, 그런 거니까 너무 굉장히 큰 거예요. 가슴 아프다 이거. 가슴 아파. 자, 그래서 간편 결제 같은 게 0%고 얘는 누가 만든 거? 대한민국이 만든 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만든 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애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간편 결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 선진 사례 및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자, 전통적인 인식은 지급 결제는 은행의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은행만 하는 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비은행 금융기관, 즉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기관들. 그 다음에 비금융기업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삼성페이라고 하는 삼성이 금융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페이라고 하는 금융회사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즉 은행들만 그동안 카드나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건 은행들만 독과점으로 했던 거예요.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야 내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니들 내려 해도 우리 힘들어요. 우리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내려요? 못 내려요. 근데 비금융권까지 같이 하니까 은행들이 수수료를 이제는 내려요. 왜? 싸움이 안 되거든. 여기는 0%라는데 자기들이 카드를 갖다가 하는데 세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결제를 우리가 간편페이까지 간편 결제까지 같이 해야만 우리 상인분들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페이는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개요만 볼게요.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기반으로 송금뿐만 아니라 청구서 관리, 인증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이런 회사를 뭐라고 한다? 핀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오늘 배워가는 거 하나 있어요. 핀테크. 핀테크라는 게 그냥 오핀이 아니고 이런 걸 하는 데가 핀테크야. 자, 송금 서비스, 간편 결제, 보험하고 통합 조회까지 다 가능하다. 우리 요즘에는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으로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 내가 쓴 카드 수수료, 내가 쓴 카드 내역, 모든 청구 내용이 다 카카오톡 하나로 돼요. 근데 이게 네이버도 돼요. 토스도 돼요. 이 회사들을 다 핀테크라고 해요. 얘들한테 우리가 허용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깜빡했는데 어제가 카드값 나가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카드값 나가는 날인데 제가 거기다 통장에 돈을 안 넣었나 봐요. 아침에 카톡, 네이버, 토스에 다 떠요. 카드값 안 나갔다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무섭구나. 옛날에는 한 군데서만 전화 왔거든요. 그 회사만, 카드 회사만 안 들어왔네요 전화 왔는데 지금은 다 떠요. 그만큼 편해졌다는 얘기도 돼요. 제가 깜빡하고 했던 거를 편해졌다는 얘기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아마존 페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알리페이예요. 알리페이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알리페이는 중국 거예요. 알리페이 중국 거. 자, 요즘에 그 마동석 씨라고 이렇게 덩치 큰 분, 그분이 막 광고하는 거 있죠. 막 해외 직구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국 거. 중국. 근데 약간 그분이 나와서 광고를 해서 그런가 알리페이가 알리바바가 되게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있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확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 거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괜히 에이, 좀 에이 기왕 하는 거 중국 애들한테 재미 안 좀 줘. 그렇지 막 괜찮아요. 근데 이 알리페이가 생각보다 편리성이 높긴 해요. 제가 뭐 친중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국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무시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섭다는 걸 알게 된 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보험, 카드 모든 것들 다 확인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결제까지. 이 시스템이 나온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중국 출장을 가서 활동할 때가 한 7, 8년 전이거든요. 그때 중국은 이 시스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불 결제가 다 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좀 늦었던 거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이 새로운 거에 대한 새로운 테크니션에 대한 거를 조금 더디게 한 게 중국보다 더 됐구나. 그 다음부터 한국이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긴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의 알리페이가 조금 더 빨라요. 우리보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점점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시 여행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국 애들 들어오면 시끄럽고 냄새 난다고. 근데 솔직히 좀 시끄럽긴 해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언어가 원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언어가 강해서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돼요? 좀 소비를 많이 하죠. 많이 하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이 많아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게요. 한국에서도 외국에 나가면은 해외여행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많이 사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돼요. 나가면은 많이 사니까 똑같은 걸, 아, 그래. 나가서 많이 사는 개념으로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아유, 냄새나는 놈 들어온 놈, 이게 아니라 좀 받아들이고 고객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알리페이가 굉장히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로도 지불 결제가 계속 이루어져요.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결제가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대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저 8시까지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업하시고 오신 거죠 다. 오늘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오신 건데 원래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강사는 5분 늦게 시작해서 5분 일찍 끝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5분 늦게는 못 시작했어요. 왜냐면 앞에 이제 내빈 소개가 있었으니까. 5분 늦게 끝나면 안 되겠죠. 욕 먹겠죠? 피곤해 죽 건데. 욕 안 해요? 네. 9시까지 9시까지요? 가줄까요? 당연히 좋아지니까 5분 해도 되겠지. 5분. 그러면 제가 지금 한 3분 남았으니까 한 2분만 더 하고 59분에 7시 59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워서 강의가 좀 재미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재미가 재미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끝까지 이래놓고 올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갑자기 한 3분의 1 안 오시면은 아유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럴까 봐서 걱정이 됐어요. 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또 오신다는 걸 믿고 저도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아마존페이, 아마존 알렉스라고 하는 것들 계속 이어서 나가고요. 자, 우리 뒤에 여기 17쪽 한번 볼게요. 17쪽에 17쪽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거. 자, 문제는 이 간편 결제가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사이버 문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해킹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다 노출되죠. 손해. 다 손해. 이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 사장님들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이 회사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사장님들이 걱정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제일 처음에 신용카드라는 게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아니 결제를 현금으로 해야지 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 구매했는데 얘를 공짜를 잘못해갖고 10,000원으로 찍거나 10만 원 찍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신용카드 안 썼어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언제 나왔죠? 1980년대 나왔어요. 옛날 미도파 백화점 기억하시죠? 미도파. 미도파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라는 결제 시스템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아니 현금 들고 해야지.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이거 누가 이거 훔쳐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신용카드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신용카드 복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신용카드 보면은 지금은 IC 칩으로 이렇게 있고 뒤에 보면 이렇게 약간 까만색 왜 있죠?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그 자석으로 돼 있는 거. 옛날에는 IC 칩이 없었어요. 마그네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걔를 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복제한 복제 카드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IC 칩이에요. 마그네틱 안에는 7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7개 정보가 뭐냐? 이름, 생년월일, 카드번호, 계좌번호. 나머지 3개는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카드 하나에 1개만 쓰잖아요. 외국은 카드 하나에 2-3개의 카드를 접목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7개 정보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복제가 되니까 IC 카드 칩 하나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바꾼 거로 됐어요. 결국에는 카드사들이 은행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러한 해킹단 사이버 공격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간편결제도 똑같이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하게 제로페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8시가 딱 됐네요. 제가 1분 전에 끝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8시가 딱 됐어요. 자, 말씀하셔야 되니까?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어쨌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송장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